확률은 일단 개념만 정리할 거니까 프린트 없이 교재는 한 번씩 사두세요. 자, 확률. 이제 개념을 잡아낼 건데 용어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시행이라는 말이 있고 사건이라는 말이 있었어. 경우의 수에서도 제 정의를 내렸었지. 시행이 뭐였니? 반복 가능하며 우연의 결과가 나와야 돼. 우연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돼. 시행이라는 것은 반복 가능해야 되고 우연의 결과물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반복 가능하고 우연의 결과물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험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말해.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다. 됐어? 반복이 가능한 행위다. 그리고 우연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행위다. 됐어? 시험에 의한 실험 및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사건이란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행. 방금 했던 시행에서 나온 우연의 결과물. 시행의 결과물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그 사건을 기호로는 영문 대문자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물을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는 거야? 경우의 수라고 불렀던 거지. 그게 집합에서는 원소라는 개념이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근데 이 사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 전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뒷단원에 가면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 개념하고 맞물리는 개념이야. 이 집합에서는 U자 썼잖아. 여기서는 S를 사용을 해.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S라는 기호로 쓰게 돼 있다. 그럼 이게 전체 집합 개념하고 맞물리는 거지. 전체 집합 개념이다. 두 번째,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기호로는 공집합과 같은 개념을 써. 그럼 개념적으로는 뭐야? 공집합 개념이다. 세 번째, 근원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 근원사건이라는 건 뭐냐? 전 사건에 부분사건 중에서 부분사건은 뭐겠니? 무슨 집합? 부분집합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전 사건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 경우의 수가 한 개인 사건. 이게 근원사건이에요. 자, 다시 보자. 전 사건을 E1, E2, E3, EN이라고 표본 공간을 확정 지어볼게.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N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이 있다.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6가지. 이해됐어? 우리가 시행을 했더니 전 사건이 일어났는데 N가지의 경우를 가진 전 사건이 있더라. 그럼 얘의 근원 사건은 누구니? 근원 사건이 몇 가지가 만들어질까? N개가 만들어지겠지. E1이란 경우를 원소로 갖는 집합, E2라는 경우를 원소로 갖는 사건, E3라는 경우를 원소로 갖는 집합, E4라는 경우를 원소로 갖는 사건. 내가 집합하고 사건을 계속 혼용하고 있으려고 그러. 맞아? 자, 무슨 말이야? 사건을 집합처럼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근원 사건은 몇 가지가 만들어진다? N가지가 만들어진다. 얘네들을 근원 사건들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됐어. 큰 차이 없죠?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합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 다섯 번째 곱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 여섯 번째 배반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 일곱 번째 독립사건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덟 번째 종속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 여기까지야. 이해됐어? 자, 합사건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 사건을 집합으로 바꿔서 읽어봐. 합집합. 그게 합사건 개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얘는 무슨 개념으로 본다? 합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두 사건 A와 B의 합집합, 이걸 보고 두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어? 곱사건은 원래는 명칭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수학적으로 집합하고 연관 지으면 교집합 개념을 곱사건이라고 읽어. A 교집합 B, 이걸 뭐라고 부른다? A, B의 곱사건이라고 얘기한다. 별거 아니지? 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 집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서로소 관계에 있는 집합. 서로소가 뭐였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서로소 집합이라고 불렀었거든. 그래서 배반사건이다. 두 사건 A, B가 배반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서로소 집합이라고 불렀던 거고, 확률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로 한다? 배반사건 관계라고 얘기한다. 됐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뒷단원에서 나와. 그래서 지금은 안 할 거야.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 이해됐어? 요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 외에 뭐 하나 빠지지 않았어? 여집합. 응. 하나 더 빠지지 않았어? 집합의 연산에 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아니었냐? 그럼 차집합도 없지 않냐? 그럼 차사건이란 말이 있겠냐? 그 말이야. 근데 차집합이라는 기호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만 쓰거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 쓰는데 안 쓰는 나라도 있어. 그럼 뭐야? 그 기호는 그냥 특수 기호니까 공통 기호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차사건이라는 것도 굳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뭐는 해야 돼? 여집합이란 개념은 기호는 좀 다르게 쓰는 나라가 있긴 한데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야. 그럼 뭐도 있다는 얘기야? 여사건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사건은 무슨 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집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기호는 뭐겠니? 사건 A의 여집합, 여사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여사건. 특별한 거 아니지? 용어부터 간단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지나가자. 정리해 두세요. 자, 용어 정리가 됐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을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확률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경우의 수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렇게 쓰면 너무 좀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정의를 내리게 돼 있어. 이 확률을 구분하는 방식이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확률을 구분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다. 첫 번째로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얘는 교과에서 삭제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 이제는. 교과에서 삭제가 돼도 보통 1, 2년 정도는 시험 문제에 응용이 되니까 일부러 남겨놓긴 하는데, 이제 교과가 그냥 삭제된 지가 한참 돼서 이제는 저건 출제가 안 된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겠네. 자, 수학적 확률, 거기 프린트 준 거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이해됐어? 거기까지야 일단. 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 아까 약속들 다 했지? 표본 공간이라는 거 전 사건, 전체 집합 개념인 거고, 그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였어? 부분 사건 중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인 부분 사건들, 부분 집합들, 걔네들을 각각의 근원 사건이라고 불렀어. 네. 자, 거기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무슨 말이야? 주사위 던졌어. 네. 1부터 6까지 나오면 네. 확률들이 어때? 나올 확률들이. 네. 나올 가능성들이 1, 2, 3, 4, 5, 6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모두 같지. 그죠. 그게 그 문장이라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괜히 어려운 설명 같지만 이해됐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왜 그럴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왜 1부터 6까지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왜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까? 무슨 주사이기 때문에? 그치, 정육면체 주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네. 근데 정육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네. 삐딱한 주사위면 면이 넓을수록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뭐야? 평평한 면이 나올 때랑 굴곡진 면이 나올 때랑 다르지? 네. 이해됐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윷놀이 하는데 네. 평평한 면이 나오는 거랑 굴곡진 면이 나올 때랑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윷 나올 확률과 모 나올 확률이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죠. 이해됐어? 네. 근데 윷 나올 확률보다 모 나올 확률이 더 어렵죠. 네. 네.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그 면이 넓이가 달라서 그래.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장에서 수학적 확률은 결국은 뭐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 네. 그럼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된다. 불편함 없이 우리가 평소에 쓰던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상당히 이상적인 거예요. 자, 동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 나올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다? 같아요. 같다라고 생각하고 동전 던지기가 공평한 게임이라고 알고 있지. 네.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어디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렇죠.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 네. 왜 그럴까? 볼록한 부분이 많아서.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그냥 동전이 만약에 앞뒷면이 볼록한 부분이 똑같다면 네. 똑같다고 가정하면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보자. 수학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연한 되게 특수한 경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 꼬투리 잡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황만 보겠다. 됐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구할 확률, 이상적인 경우에서의 비율이다. 이거를 현실로 착각하면 안 돼. 자, 동전 던지어서 안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두 번 정도, 두 번에 한 번꼴로 안면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100번 던지면 50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 일어나지. 이해됐어? 근데 10,000번 던지면 5,000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안 나오지 근데. 10만 번 던지면 5만 번 정도로 나올 것 같지. 근데 거기에 근접하게 나와. 100만 번 던지면 50만 번 정도 나와. 무슨 말이야? 수학적 확률은 이상적인 확률이긴 한데 얘는 유한 시행을 전제로 까는 게 아니라 무한 시행을 전제로 까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치 불가능하지. 시행이라는 건 반복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무한 번 시행을 해봐야 돼. 그랬을 때 수학적 확률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개념인 거예요? 극한 개념이거든. 극한 개념이 도입됐을 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상적인 확률, 중학교 때부터 썼던 확률들은 다 무슨 확률인 거다? 수학적 확률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우에서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이거지. 통계적 확률. 자, 거기 써있는 통계적 확률 내가 읽어볼게.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 하면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상대 도수 n번 시행 중에 Rn번 일어난 횟수가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이해돼?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이해되니? 이해 안 되지 않니? 되게 어려운 문장이야. P는 극한. 응? P는 극한. 아니지. 이거는 극한이 아니지. 충분히 클 때. 무한으로 안 보냈지 아직.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결과값을 상대도수가 어떤 숫자에 다가간다고 알려져 있다.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 가까워지는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자.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장이야. 그 문장 자체가.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상대도수 라는 개념에 의해서 얘가 이용된 확률이다.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보면 돼요. 통계라는 자료가 있어. 무슨 말이야? 내가 시행한 결과치를 다 기록해 놓겠다. 그게 통계 자료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럼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하면서 그 나온 눈에 숫자들을 다 기록해 놨어. 그 100번째 시행까지 기록해 놨어. 1000번째 시행까지 기록해 놨어. 이해됐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통계 자료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통계 자료가 조사 결과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이게 통계적 확률이지. 다른 것이
신경 안 써. 내가 시행해서 얻은 결과값만 가지고 비율을 구하겠다. 그게 통계적 확률. 네. 예를 들어볼까? 내가 방금 주사위를 자, 몇 번 던진 거야? 10,000번 던졌어. 네. 그래서 결과치를 싹 기록해놨습니다. 그랬더니 횟수를 기록해놨더니 1, 2, 3, 4, 5, 6 나올 확률들을 나온 횟수들을 싹 기록해놨어요. 집요하죠. 뭐 하겠다는 얘기야?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는 얘기야. 나 이렇게 했으니까 기네스북에 올려줘. 그랬더니 1이 1000번 나왔어. 2는 1500번 나왔어. 3은 2000번 나왔어. 4는 3000번 나왔어. 5는 1000번 나왔어. 그럼 이게 지금 몇 번인 거냐? 1500번이라고 할까? 5000, 8000, 9000이네. 이거 2000번이라고 하자. 됐니? 네. 그럼 여기가 500번 나왔어. 이래서 10,000번이 정확하게 다 채워졌다고 봐. 네. 자, 1 나올 확률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10분의 10분의 1로 보겠다는 얘기야. 10,000번 중에 1000번 나왔으니까. 네. 주사위 던져서 1 나올 확률을 10분의 1로 보겠다. 6 나올 확률을 물어보겠다? 20분의 20분의 1로 보겠다. 이해돼 안 돼? 돼요. 자료 분석 결과에서 실질 비율. 그게 통계적 확률. 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지. 무슨 말 알겠냐? 저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해두면 돼. 자, 그 다음 사건은 집합으로 쓴다고 했잖아. 대문자로. 네. 얘가 일어날 확률이 있겠지? 네. 자, 확률을 영어로 하면은 P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뭔지 알고 계시나요? 세준이 영어 좀 하잖아. 다시 한번. 확률이 영어로 하면 P로 시작을 해. 영어 단어가. 퍼센트. 근데 구한이 또. 퍼센트는 아까 그 파솔리티. 100분율이고요. 거기 써 있어. 그래서 P를 쓰는 거야. 네. PA. 확률을 뜻하는 영어 때문에. 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A라고 나타내자. 여기까지 됐어. 네. 뭐 이 기호 자체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된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특별한 내용 있냐 없냐? 없어요. 없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끝에 보면은 팁 기하적 확률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이런 건 기하적 확률이 아니야. 네. 이런 건 중학교 때 다는 확률이니까 내가 말하는 기하적 확률이 교과관에서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고등 과정에서 다른 과정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걸 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40페이지 봐봐. 페이지 넘겨서. 이 확률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등장을 하거든. 네. 이 확률에 성질이 등장한다.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는 건 집합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네. A라는 사건은 전 사건의 부분 사건이지. 네. 공사건은 모든 사건의 부분 사건이지.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죠. 경우의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이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부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0 이상이고 1 이하인 거지. 네. 너무 당연하지? 그 다음 A가 B의 부분 사건이래. 네. 그럼 확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크거나 같겠죠. 네. 너무 당연한 거 맞지? 예. 특별한 게 아니잖아. 네. 이거
이건 이름이 있다 이제. 너네 유한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 구하는 과정. 네.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 구하는 과정. NA, NB, 빼기 A 교집합 B.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게 원소의 개수지만 이제는 뭐의 개수야? 경우의 수지. 네. 합사건의 경우의 수. A 사건 경우, B 사건 경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한번 빼줘라.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대답. 분모가 표본 공간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의 비율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분의 얘 경우의 수의 비율이잖아. 네. 그럼 제가 뭐로 바뀌어? 확률로 바뀌지. 네. 경우의 수의 비율은 확률이다. 맞니? 그럼 얘분의 얘는 어떤 사건의 확률? A와 B. 합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합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네.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 됐어? 네. 는 얘분의 얘 사건 A의 확률, 얘분의 얘 사건 B의 확률, 얘분의 얘 곱사건의 확률. 됐어? 네. 무슨 말이야? 확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그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면 돼. 네. 이 명칭이 단원명이 유한집합 원소 개수라는 명칭이 있었다고. 어떻게 구하면 돼? A의 확률, B의 확률 더해서 동시사건의 확률 한번 빼주면 돼. 맞아 안 맞아? 네. 얘도 명칭이 있었으니까 얘도 명칭이 있는 거야. 다른 건 명칭이 특별하게 없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확률에 덧셈 정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특별한 거 아니죠? 확률의 덧셈 정리.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됐어? 네. 그럼 이거는 뭐로 가면 돼? 그냥 경우의 수 비율 가지고 동시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겠지. 네. 이 다음 문장은 쓸 필요가 없어 원래. 특히 A, B가 배반 사건일 때 그럼 뭐였어? 그냥 B. 곱사건이 공사건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제로지. 네. 그럼 곱사건의 확률이 제로지. 네. 그럼 따라서 이때는 합사건의 확률은 뭐랑 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이 문장이 필요하냐고? 아니요. 필요 없지 않아? 이해됐어? 네. 단지 내용이니까 정리는 해주는데 덧셈 정리가 명확하고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면 네. 자동으로 딸려온다는 얘기야. 됐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을 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 되는 내용들이다. 네. 했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되는 그 여사건의 확률은 어차피 여집합이랑 같은 거니까 굳이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확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다뤄야 되는 엄밀한 확률,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막 하게 돼. 네. 다음 시간에 좀 확률에 대해서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